힘들다라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 맞고, 그리고 나는 너네한테 요거를 좀 강조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약간 뭔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쌤도 그랬었거든. 완벽주의 막 이런 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못할 거면 그냥 나중에 시작하지 준비됐을 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요새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 뭐 작심삼일이면 어때? 작심삼일하고 힘들면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작심삼일하고, 작심삼일이 반복되면은 이게 내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오늘 졸려서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망했어 이게 아닌 거야. 나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지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내일 돼서 다시 힘나면 작심삼일 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는 음운 변동 교체를 원래 쌤이 와다다다닥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네가 보니까 아까 음운 체계가 살짝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 그치? 문제 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요거 우리 교재로 완전 꼼꼼히 봤으니까 요번에 한 판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A4 용지 빈칸인 자리가 있니? 아니면 너네 노트 있니? 쌤이 원테이크로 판서 쭉 할 거거든? 너네가 따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노트 있는 사람은 노트를 꺼내주시고요. 노트 없는 사람은 여기 어딘가에 빈칸이 있을 거야. 필기할 수 있는 곳이. 효정이 노트 없니? 그러면 자습서나 이런 데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숙제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어디든 좋아. 자습서에 있네. 빈칸 맨 뒤에. 그치? 우리 가볼게. 자, 너네한테 질문 많이 할 거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틀려도 되니까 잘 대답해 봅시다. 자, 1번부터 갈게. 음운은 뭐랑 뭐였어? 소랑 소였어. 그러면 소랑 운소가 있었는데, 소는 뭐였는데? 분절이 돼, 안 돼? 돼요, 맞아. 분절이 돼서 분절음운이라고도 했었어. 운소는 분절이 안 돼서 비분절이라고 했었어. 분절이 된다라는 거는 분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분절 의문에는 뭐뭐뭐 있었는지 얘기해 볼래? 오케이. 자음이 있었고 모음이 있었습니다. 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음운 변동까지 이끌어서 가려면은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반모음도 써줘 볼래? 2020년 수능 전에는 반모음은 살짝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 2020년 수능 이후에는 평가원이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반모음도 추가적으로 써줘. 운소는 뭐냐면요, 소리의 길이 같은 것들이었어. 즉 소리의 길이는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었지.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 음과 운을 따서 음운이었어. 그러면서 최소 대립상 얘기 나왔었지. 최소 대립상은 뭐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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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음운 하나만 달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였어. 그래서 최소 대립상도 좀 정리를 해볼게.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것. 근데 최소 대립상의 조건이 하나 있었다?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어. 쌤이 그래서 옷이랑 곧이랑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응이랑 기억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네요 했는데, 여기는 음가가 없었다라고 해서 최소 대립상이 아니었어. 그래서 최소 대립상의 조건은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머릿속에 기억나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까지가 의문이었네? 그러면 의문 중에서도 우리가 자음 먼저 봤었고 모음 먼저 봤었어. 자, 자음부터 가볼게. 자음. 자음은 두 가지 분류 체계가 있었다. 어디서 소리가 나니? 조음? 위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조음?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조음, 위치에 따라 나눴고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눴네. 자,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몇 가지 위치가 있었는지 기억나? 5개. 어디?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요렇게 5가지가 있었고 조음 방법 이 친구는 조금 복잡했어. 일단 첫 번째로 안 울림 소리랑 누구? 안 울림이랑 울림 요렇게 나눠졌었어. 울림이 좀 쉬우니까 울림 먼저 채워보자. 울림은 노란 양말 외우자고 했잖아. 울림 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해서 노란 양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리을은 르르르르르르 울림 소리 중에서도 르르르르르 흘러.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누구? 유음이었어. 그러면 얘는 유음이네. 나머지 애들은 비강을 통해서 난다 해서 오케이, 비음이었어.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한번 봐볼게. 안 울림은 요렇게 3가지로 일단 크게 나뉘었는데 이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어. 일단 터져, 파열. 그 다음에 밀려, 이걸 3번째 했을 거야. 마찰이 일어나, 마찰음. 마찰이랑 파열이 짬뽕되는 파찰도 있었네. 요렇게 있었어. 근데 이 울림에서는 구분이 안 됐는데 안 울림 요 친구에서는 쌤이 세트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근데 세트 하면 멋이 좀 없다 했지. 그래서 3가지로 나눴었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오케이,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얘를 조금 다른 말로 평음이라고 했었고 요 된 소리를 경음이라고 했었고 거센 소리는 거세요, 너무 격해요, 격음이라고 했었네. 요거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라고 옆에다 써줘. 자, 그러면 파열음, 파차름, 마찰음에 각각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보자. 파열음은 일단 바다가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드브 이렇게 외워도 된다 했어. 기역 있었고 디귿 있었고 비읍 있었어. 세트라고 하지 말자 이제. 기역의 된 소리는 쌍기역, 거센 소리는 키읔, 디귿의 된 소리는 쌍디귿, 거센 소리는 티읕, 티귿, 티읕. 갑자기 헷갈리네. 티귿. 그 다음에 비읍의 된 소리는 쌍비읍, 피읍. 요렇게. 그 다음 파차름을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밀리면서 터지는 소리. 즈, 그치? 지읒 하나만 기억하면 쌍지읒, 그 다음에 치읒 이렇게 있었고 마찰음은
그리고 쌍시옷, 그리고 히읗. 요렇게 있었네. 요러면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 비음, 유음 요렇게 다 끝났네. 그럼 우리 아직 안 한 게 있어. 조음 위치에 따라서 안 나눴잖아. 그치? 자, 방금 한 조음 방법은 가로에 들어갔어? 표에서 아니면 세로에 들어갔어? 세로에 이렇게 쭉 배열을 해주시면 되고 이 조음 위치는 가로에 배열을 해주면 돼. 그럼 조음 위치 가로에 들어갈 거 한번 가보자. 일단 우리 아까 입술 소리라고 했어. 입술 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는데? 순음이라고 했네. 그 다음에 입술 소리 다음에 잇몸 소리라고 했어. 잇몸 소리는 다른 오케이 치조음. 그 다음에 잇몸 소리 다음에는 센 입천장 즉 경국음. 그 다음에 센 입천장 뒤로 조금 들어가면은 여린 입천장이 나와 말랑말랑. 여린 입천장은 연한 살이니까 연구개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고 했었고. 입술 소리에 뭐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명확하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였으니까. 그치? 미음, 그리고 비읍, 쌍비읍, 피읍 요렇게 같이 기억해 주면 되고 잇몸 소리는 뭐라고 외우라 하셨습니까? 그 포르쉐. 제 포르쉐 샀네. 나도 살래. 나도 살래.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왜냐면은 일단 쓸게. 왜냐면 쌤, 잇몸 소리로 안 나는데요? 뭔가 경국의 음 같은데요?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냥 이거는 외워달라고 해. 암기의 영역으로. 나도 살래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하면은 디귿의 경음, 쌍디귿 그 다음에 격음, 티읕 그 다음에 쌍시옷 이렇게 가면은 끝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센입천장도 하나만 외워 했었어. 지읒이었어. 츠, 츠, 츠 이렇게 있네. 여린 입천장은 콜라 마실 때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 여린 입천장에서부터 그 말랑말랑한 데서부터 끄억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러면 기억 같이 따라 나와야 되고 쌍기역, 기읍, 이응 이렇게 목청 소리는 하나, 히읗 이러면은 가로축에 들어가는 거, 세로축에 들어가는 거 다 한 거고 요거를 조합해서 표를 채울 수도 있어야 되고 표가 뚫려져 있을 때 쉽게 외우는 법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요러면 자음은 끝이야. 너무 쉽지 자음은. 쉽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갑니다. 3번. 모음으로 갈게. 모음은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됐니, 얘들아? 뭐라고요? 크게 말해주세요. 위치, 모양, 높낮이. 세 개였어. 자음은 크게 두 개였고 모음은 크게 세 개였는데 모음이 훨씬 더 쉬웠지. 그치. 자, 우선은 첫 번째 3-1 혀의 높낮이에 따라 3-2 혀의 앞뒤 더 자세히 말해서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위치하는가 뒤에 위치하는가 였는데 최고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쌤이 그냥 혀뿌리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혀의 앞, 뒤, 그 다음에 3-3 입술이 어떤 모양인지.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 중,
저였고 혀의 앞뒤에 따라서는 전설, 혀설자 쓴다 했었지?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후설이었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평평하면 평순, 입술이 동그래지면은 원순이었어. 자, 얘는 표 틀만 알면 우리가 쉽게 채울 수 있었어. 우선 여기가 고, 중, 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앞이면 혀뿌리가 앞에 위치하면 전설, 뒤쪽에 위치하면 후설 이렇게 했었고 전설 중에서도 평평하게 소리가 나는 게 있었어. 평순. 전설 중에서도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게 있었어. 그러면 원순. 마찬가지로 후설도 평순과 원순으로 나눌 수 있었겠지? 그 다음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키, 위, 를, 주, 개, 돼, 도, 네, 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나눠볼래? 전설이랑 후설이랑. 이렇게 나누시면요. 좀 특징이 이가 대표적인 전설 모음이거든? 그러면 전설에 들어간 애들을 보잖아? 다 이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고 뒤에 보잖아? 이 있는 애들이 있어? 없어. 요런 특징도 있다는 거. 그리고 특징 하나만 더 설명할게. 너네 봐봐. 이 하다가 에 해볼래? 어때? 입이 갑자기 확 벌어지지. 이거를 우리가 개구도라고 하거든? 입을 벌리는 크기랑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입을 벌리는 크기와도 상관이 있다. 크기가 커진다. 여기까지 알면 베스트. 그래서 모음 단모음이었어. 이거 단모음. 그치? 여기까지가 단모음이었고 이제 이중모음으로 들어갈 거야. 3-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왜 이중이었는데? 발음이 이중으로 나고 발음할 때 혀 모양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중모음이었어. 그럼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했을 때 이중모음은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고 했잖아. 그치?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 반모음이었는데 반모음에서도 두 가지 계열이 있었다? 이 계열이랑 오우 계열 있었어. 그래서 반모음은 나 반모음이에요 라고 해서 위에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야. 2계열 반모음이 있었고 계열 반모음이 있었네. 뭐가 있는지는 다 안 쓸게. 우리 복습 개념이니까. 이중모음 몇 개 있었는지만 기억하자. 11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합쳐서 21개. 이중모음 11개. 자, 그러면은 2계열은 이야, 이여 이런 거 그치? 5계열은 와, 왜 이런 거겠지? 그치? 왜가 얘들아 이거는 단모음이다. 이거 말하는 거야, 쌤이 말하는 건. 알겠지? 요거 단모음이야. 키위를 주게 되었어. 근데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함을 허용한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진 않잖아. 그치?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주의해야 될 거에. 얘들아 이거 주의해야 될 거 아래 써놓을래? 왜냐면 이게 내가 실제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황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 써놓을게. 왜? 요거는 단모음 체계에 들어가 있다. 단모음이야. 근데
이중모음 발음도 허용하는 것뿐이야. 이중모음이다가 아니라 이중모음 발음도 허용. 요렇게 써놓을게. 좀 주의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상향 하향이 있었어. 보통 이야, 이여 다 단모음이 다 그 반모음이 먼저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잖아. 근데 뭐 하나가 하향이었다? 의가 있었어. 의 경우에는 얘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순으로 발음이 되니까 얘는 그래서 하향 이중모음이었구나. 요 얘기까지 했었네. 그래서 주의할 만한 것들도 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끝까지 봤었니, 얘들아? 그치, 음끝까지 봤었지. 오케이. 얘들아, 음절은 넘어갈게. 음절 너네 그때 충분히 이해했지? 진선이가 심심풀이로 노래를 한다, 춤을 춘다, 그거 했었지? 기억나지? 음절은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음운책을 쭉 얘기하면서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었는데 뭐였어? 형 뭐였어? 형, 형식, 형태소. 음끝 하면서 쌤이, 우리 형태소는 아직 배우지는 않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모르면 음운변동 못 풀어. 이랬었잖아. 그치? 그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가볼게. 형태소를 딥하게 들어가면은 진짜 끝도 없이 할 게 많아지거든? 근데 우리가 형태소를 시험 볼 건 아니기 때문에,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있는지, 실질 형태소가 있는지 요것만 우리 정리하고 가자라고 했었어.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 기능만 하는 거잖아. 문법적인 기능만 해.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라고 했었어.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겠네. 왜냐면 진선이는 케이크를 좋아한다에서 를, 이건 목적격 조사잖아.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를 나타내주는 문법적 기능을 할 뿐이지 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개 외우라고 했었는데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계속 반복해. 조사 접사 어미. 방금 쌤이 말한 을 같은 것들은 조사고, 그 다음에 접사 어미 이렇게 있었어. 지난 시간에 접사랑 어미도 설명을 해줬었거든. 간단하게만 리뷰해볼게. 접사는 예시 들었었어. 공부는 명사인데 이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접사가 있었어. 공부는 명사잖아. 근데 공부에다가 나 하라는 접사를 붙여가지고 나 요거를 동사로 만들어버렸다? 요런 접사가 하나 있었고, 아니면은 나 뜻을 좀 더해주고 싶어. 거짓말을 너무 잘 쳐. 얘 거짓말 쟁이 해서 거짓말 왕잘 치는 사람, 요런 걸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거짓말 쟁이, 요 쟁이 접사네. 그래서 요런 두 종류의 접사가 있었는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접사는 형식 형태소구나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 요 접사에 해당되는 거는 나중에 수능 개념 문법 가서 쫙 더 할 게 많긴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미는 뭐였어? 활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했잖아. 자, 먹다,
먹고, 먹는, 먹어에서 먹은 안 변하니까 뭐? 가 아니었고, 변하는 요것들은 끝에 있으니까 꼬리 미자 써서 미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요 어미 형식 형태소.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 세 가지는 입에 달달달달 붙여줘야 돼. 자, 그럼 실질 형태소는 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 요 얘기를 왜 했었냐면 우리 음운변동 교체에서 첫 번째 배웠던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우리가 크게 봐볼게. 쌤이 여기다 정리하는 거 한 번에 정리해줘. 한눈에 보이게. 우리 음운변동 들어갈 거야 했었어.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 시험범위지. 빨간색으로 다 별 하나 쳐놓을게. 본격적 시험범위니까. 자, 근데 음운변동은 크게는 뭐뭐뭐 있었는데?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있었어. 교첨축탈. 그치? 그러면 교체. 네 개밖에 없네. 개이득 했다가 교체가 7개나 있어. 막 이런 얘기 했었어. 교체. 두 번째 첨가. 세 번째 축약. 네 번째 탈락. 이렇게 있었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체를 먼저 볼 거라고 했었고 사실상 교체랑 첨가만 조금 어렵고 축약 탈락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괜찮아서 요 정도는 괜찮아요 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교체를 집중적으로 볼 거고 우리가 사실 교체만 완벽 마스터하고 첨가 조금 어려워 하고 나면 사실 축약 탈락을 볼 게 없기 때문에 진도에 급급하지 않아도 돼. 지금 쌤이 쫙 판선 여기가 너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요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체는 뭐가 있었는데? 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동화라는 얘기 했었어. 닮고 싶어 하는 교체가 있었고 닮고 싶어서 변화하는 게 있었고 그게 아니라 동화가 아닌 교체가 있었어. 동화인 교체는 뭐뭐 있었는지 일단 음끝은 동화인 교체였어? 동화가 아닌 교체야. 쌤이 이렇게 교재에 1번 음끝 2번 뭐 있니? 비음화 써놨지? 그치? 쌤이 아마 비음화 써놨을 거야. 비음화 써놨고 세 번째 유음화 써놨고 네 번째 국외음화 써놨을걸? 국외음화 써놨고 다섯 번째 이모음 역행동화 써놨고 여섯 번째가 된소리 되기 써놨고 일곱 번째가 반모음화? 이렇게 써놨을 텐데 그치? 쌤이 이 순서대로 써놨어. 문법 책마다 수록되어 있는 순서는 다른데 나는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네 머릿속에 한 방에 넣기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수록을 해놨고 왜 해놨냐면 일단 음끝은 요게 아니었어. 2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동화에 해당하는 교체였어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여기가 동화에 해당되는 교체가 여기였고 나머지 1번, 6번, 7번은 동화가 아닌 교체였어. 동화가 아닌 교체. 이렇게. 왜 그럼 쌤 음끝을 첫 번째로 했어요? 음끝이 제일 쉬워가지고. 그래서 음끝과 된소리 반모음화 얘네 세 개는 동화가 아닌 교체고 동화인 거는 비음, 유음, 국외음화,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어요. 라고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 너네 자다가 새벽에 깨워서 쌤이 야 동화가 되는 교체 현상은 뭔데? 했을 때 너네가 이걸 줄줄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끝까지 봤었어. 자,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 요 얘기도 했었잖아. 교체는 x가 y로 바뀌는 거니까 의문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첨가는 변해.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지. 축약은 축약돼서 의문 개수가 하나 줄어. 사라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탈락도 줄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고. 너네가 헷갈렸던 거지 머릿속에 다 남아있네. 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줄줄줄 나오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저기까지 필기를 해주시고 쌤이 오늘 욕심내서 진도 안 나가고 끝까지 복습하고 끝내줄게. 사실 비음화까지 하고 싶은데 비음화가 일반적인 비음화는 안 어려운데 리을 비음화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내는 학교는 리을 비음화도 내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다가 끝 정리할게. 교체 중에서 동화가 되는 거? 되는 거? 잠깐만, 끝 동화가 돼?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자, 동화가 안 됐었어, 끝은? 헷갈리면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된다? 동화가 뭔데? 나 너랑 닮고 싶어 같을 동자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였는데? 음절의 끝에서는 7가지만 발음될 수 있어. 뭐?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됐었어 라고 배웠어. 그러면은 봐봐, 얘가 뭘 담고 싶어가지고 요것만 발음돼? 아니지. 그니까 동화가 아닌 교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끝 쓰고 동화가 아닌 교체 한 번 더 써두고. 쌤 아는데 왜 자꾸 써요? 알아도 계속 써야 됩니다. 내가 줄줄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러면은 뭐가 뭐로 바뀌는지 다 외워야겠네요 라고 했어? 아니면 발음을 해보시라 라고 했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 이거는 박 이렇게 발음이 되네. 해보면 되는 거고. 삶은 어떻게 발음돼? 삶 이렇게 발음되네. 근데 잠깐만 요거는 끝이 아니라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가지고 탈락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쏘리 얘는 예시에서 뺄게.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안. 요것도 교체네? 아니야. 교체가 아니야. 음절의 끝에서 발음 날 수 있는 건 니은이에요. 하지만 니은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교체가 안 됐어. 얘는 교체에 해당이 안 돼. 얘는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에 해당이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체는 바뀌어야 교체다라는 말 했었던 거 기억나지? 요거 써줘. 바뀌어야 교체다. 음절의 끝에 니은이 써져 있으니까 발음도 니은으로 나고 뭐가 교체된 게 없으니까 교체가 아니고 음운 변동 자체가 아닌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했었고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가 있었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할게. 좀만 힘내봐. 뭐가 출제 포인트였는데? 음이 먼저예요. 끝이 먼저예요. 요 얘기 했었잖아. 연음이 먼저니? 연음,
vs 음끝. 뭐가 먼저였니? 요거 하기 위해서 형식 형태 속, 실질 형태 속 이야기했었던 거고. 자, 예시. 옷. 옷 안. 옷시. 자, 발음해보세요. 오단이네. 왜? 오산이라고 왜 안 해요, 쌤? 연음돼야죠. 왜?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돼. 왜? 요 안이 뭔데? 이라는 실질 형태소잖아, 얘.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뒤에가 실질 형태소이고 이렇게 빈자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지? 요런 경우에는 음끝이 먼저 적용이 돼가지고 옷 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음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최종 발음이 오단이 돼야겠네. 요 말인 거고. 오시는 얘 뭐야? 조사잖아? 조사면은 형식 형태 소겠네. 그러면은 뭐야? 형식 형태서면 바로 연음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빈자리에 넣어주면은 오시라고 발음이 됐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은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실질일 경우에는 뭐 먼저 적용한다? 실질이면? 그렇지. 실질이면은 음끝 먼저 적용. 그 다음에 연음. 근데 뒤에 오는 게 형식이야. 조사 이런 거야. 형식, 조사, 접사, 어미 이런 거야. 그럼 뭐 먼저 뭐가 바로 된다? 연음이 바로 된다. 요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였어. 그래서 쌤이 거기 아래에다가 막 예시도 여러 개 들어두고 발음을 직접 써보세요 이런 것도 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맛있다 멋있다 설명도 했었지? 그치? 맛있다 멋있다는 맛있다 멋있다가 원래 발음이라고. 근데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이다. 요거까지 써놨었어. 그래서 요게까지 복습 우리가 쫙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걸 또 복습할 수 없어. 우리가 교체 나가야 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쌤이 백지 주고 너네한테 다 써봐. 했을 때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와. 영상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한 방에 하지 말고 나눠서 해오기. 알겠지? 오늘 너무 고생했고 잠도 푹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공부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니까. 그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